매일 새벽 5시 30분, 김도연은 눈을 뜹니다. 72년을 살아온 그의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37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온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감사한 말이었는데 요즘엔 왠지 무거운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운동복을 입은 도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고등학생 손녀 인서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동네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하지만 요즘 그 10분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때로는 숨이 조금씩 찼거든요.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공원에 도착한 도연.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가슴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쿵, 쿵,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어요. 도연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난주 건강검진 결과가 떠올랐어요. 김도연 선생님,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젊은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밀려들었죠.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집의 짐이 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37년간 수많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준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년은 이렇게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5년, 혼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오늘 병원 가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침은 드시고 가세요. 그래, 고맙다. 도연은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수진은 시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낸 후 도연을 친아버지처럼 모셨거든요. 그런 며느리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접수를 마친 도연과 수진. 정밀 검사를 위해 여러 과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든 검사 일정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의 세심한 배려에 도연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쉬고 자신을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죄스러웠거든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하루 종일 이어진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수진이 간호사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 어르신을 돌볼 시설을 알아봐야겠네요. 요즘 좋은 곳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그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치 천둥을 맞은 것 같았어요. 어르신을 돌볼 시설, 요양원 말인가?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역시 나는 짐이 되고 있었구나. 그는 화장실로 돌아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37년간 교사로 살며 항상 누군가를 돌보는 입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현실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화장실에서 나온 도연을 보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아버님,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은 도연을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나도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 가족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가족에게서 멀어져야 하는 건지.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든 도연. 하지만 그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도연은 동네 카페에서 중학교 동창인 장철우를 만났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이었죠. 철우는 도연보다 2살 위인 74세. 은행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도연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나?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도연은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철우도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실 나도 요즘 고민이 많아. 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 고민? 도연아, 나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철우는 아직 건강해 보였는데 갑작스러운 얘기였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몸이 어디 아픈가? 몸이야, 큰 문제 없어. 하지만 애들 눈치가 보여서 말이야. 철우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큰애가 미국에 있고 작은애는 결혼해서 바쁘고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어 하더라고. 내가 혹시라도 몸이 아프면 애들한테 짐이 될까봐. 도연은 철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을? 요즘 시설도 좋아졌다고 하더라.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애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니까. 철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무서워.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도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마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너도 생각해봐, 도연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애들이 눈치 보는 것보다는. 철우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수진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역시 나도 짐이 된 건가? 철우 말이 맞나? 도연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됐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가족들이 뭐라고 하던가? 뭐라긴. 처음엔 반대했지. 하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더라. 사실 속으로는 편할지도 모르고. 도연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철우야. 벌써? 더 얘기하자. 하지만 도연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나도 결국 철우처럼 될 건가? 가족들도 속으로는 내가 요양원에 가기를 바라는 건가?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거든요. 가족들의 표정을 보는 것이,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뭔가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고, 지훈과 민서도 어디선가 속닥속닥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철우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아버지, 거실로 나와 주세요. 민서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건가?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아마도 요양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닐까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간 도연. 그런데 거실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색종이로 만든 장식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연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버지,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지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이 뭔 특별한 날인가? 아버님 생신이에요. 음력으로 오늘이 생신이시잖아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생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편지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민서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숙제 모르는 거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학교에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예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할아버지 없는 우리 가족은 생각할 수 없어요.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신을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녀에게는 이런 소중한 존재였다니. 아버지, 사진 봐주세요. 지훈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도연의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가족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사로 계실 때의 모습,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민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되신 모습, 우리 가족의 모든 소중한 순간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지훈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는지.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항상 감사드려요.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할 수 있어요. 수진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대화가 완전히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도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두 사람은 조용한 서재로 들어갔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내가 간호사와 나눈 대화를 들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요양원 얘기 말씀이신가요? 그래, 나를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거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아, 아버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아버님, 사실은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본 거였어요. 혹시라도 아버님 몸에 큰 이상이 있으시면 24시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 필요할까 봐서요. 수진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무리 정성껏 모신다고 해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절대로 아버님을 보내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을 더 잘 모시려고 한 일이었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였나? 네,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든든하고 행복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저도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아버님이 친아버지 같으세요. 아버님이 안 계시면 저도 너무 외로울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훈과 민서가 밖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할아버지와 계속 함께 살고 싶어요.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대학 가서도 주말마다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쓰신 시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지훈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세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도 든든하고 민서도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도연은 며칠간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구나.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며칠 후 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나 요양원 안 가기로 했어. 어? 갑자기 왜? 너 생일날 얘기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지. 철우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런데 애들이 울더라고. 아빠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자기들이 언제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고. 그래? 응. 결국 중요한 건 가족의 마음이더라. 나도 이제 겁이 덜 나. 도연은 웃음이 났어요. 두 노인이 모두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나이에 이런 착각을 하다니. 그러니까. 하지만 이번 일로 가족들과 더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 그것도 수학이지. 그날 저녁 도연은 온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것이구나.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걱정과 오해로 가려질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따뜻함과 소중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연은 매일 아침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건강 관리로 말이죠.